건강 충전, 행복 충전, 당신의 활력 충전소. 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봄인가 봄. 네, 완전 봄이죠, 봄이에요. 이제. 네. 꽃도 이제 많이 피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몸이 좀 이제 만개가. 그렇죠. 이제 좀 움직여 볼까 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네.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하고. 맞아요. 근데 네. 중요한 게요. 이거 자칫 잘못 운동했다가는 내내 통증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도 풀리고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특히 우리 중장년. 그래요. 예. 내 입으로 말하기 싫지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활력 충전소에서 오늘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주제를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제대로 움직여야 통증 없이 오래 살 수 있다. 건강할 맞아요. 수 있다. 그리고 한동안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잘 시동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방법들을 알려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의학과 전문의 고재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포츠의학과 홍정기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당신의 활력 충전소 비타민이죠. 정정아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간 비타민 정정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지 않는 이 순간에도 네네.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있죠, 예. 있죠. 예.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움직임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많을까요? 네, 많죠. 이 생활 속에서 근데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자세인데요.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던 뭐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나 허리의 디스크 질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크게 다친 외상이 아니라면 이 잘못된 조그마한 습관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이 되면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여기 앉아 계신 그 MC분 자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네네.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 지금은 애써 열심히 앉은 것 아이, 같은데. 그래야지. 그래도 지금 옆에서 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잘 보시면 예. 일단 어깨보다 목이 앞으로 좀 나가 있는 흔히 얘기하는 거북목. 네. 날개뼈가 앞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위쪽에 경직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요. 지금 골반도 최대한 많이 세우신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더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요? 뒤로 쏙 들어가야 예, 되나 봐요. 뒤로 쏙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뒤로 많이 이렇게 처져 있었어요. 그걸 조금 더 세워주셔야 세워주고. 되는데, 예. 저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자세? 오랫동안 쌓여서, 예, 결국에 나중에 질환을 좀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평소에 제 옆에 앉아있을 때 앉은 것처럼 빨리 앉으세요. 앉아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그거보다 더해. 그러니까 훨씬 더 심해지시게 이렇게 되는 엉덩이 거죠. 앞으로 간다니까요. 봤어. 근데 이 자세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맞아요. 예, 현대인들의 고질병을 만들어주는 근데 이렇게 앉으면 편하긴 이게 편해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자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처럼 앉아 계신 자세가 아주 나쁜 자세. 아주 나쁜 자세. 아까 말씀하셨던 자세는 흔히 얘기하는 사관생도 자세. 뭐 저희가 이제 맞아. 교정을 해놓은 자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세로는 오래 못 버티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편안하게 자세를 잡는 여기서 조금만 놔주시는 정도, 여기서 조금만 놔주시는 정도 단계에서 만드시면 돼.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좀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좀 익숙치는 않지만 다 같이 좀 제대로 앉아서 제대로 된 자세로 우리 오늘 방송을 좀 방송을 진행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얼마나 갈지. 아니 제가 지금 자세를 교정 받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왠지 모르게 그냥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잘못 앉아 있는 진짜 그 자세 작은, 때문에 어. 허리가 아픈 게 아니었나. 그 그런 진짜 생각이 사소한 들거든요. 습관인데 그렇죠. 어. 네, 맞습니다. 그 자세 때문에. 아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의자에서도 이제 일을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집에서 이제 소파잖아요. 한 몸이지. 한 몸이지. 예, 소파하고. 무라일체. 네. 너와 나는 하나.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또 자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쇼파가 아무래도 엄청난 그 질환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말요? 하는데 오. 쇼파는 정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앉는 기본 조건을 의자의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고관절을 90도로 유지를 하고 네. 무릎 관절을 90도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의자가 되게 좋고요. 거기에 그 의자 받침대의 길이도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건 좀 짧고요. 맞아요. 이 받침대가 저희가 엉덩이를 끝까지 등받이에다 밀어 넣었을 때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가 제일 좋아요. 여기까지만 오는 걸로. 네, 근데 뭐 2개, 3개 정도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너무 이 범위를 넘어간다든가 지금처럼 너무 짧다든가 그러면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시는데 네. 집에 있는 쇼파 잘 생각해 보시면 대개는 길이가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앉는 거예요. 그 네. 무릎 길이 맞추려고. 그러려고. 얘가 길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무릎이 꺾여.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예, 길이가 안 맞을 때 지금처럼 두 가지를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엉덩이를 빼고 앉아서 눌려 앉아서 네. 거북목이 되거나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엉덩이를 너무 깊게 넣어서 허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앉거나 네. 이러면 이제 허리 질환이 생기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관가들 하시는 게 불편하니까 다리를 이렇게 탁자 같은 거 놓으시고 올려야죠, 다리를 이렇게 올려야죠. 올려놓으시잖아요. 네. 무릎 빛을 받치질 않으면 무릎에 타격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무릎 아래를 예. 받쳐주지 않으면. 그래서 무릎 밑에를 받치지 않고 발목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습관들이 쌓여서 무릎 질환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돼요. 그게 오히려 좋은 건 줄 알고 일부러 받쳤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파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편안함. 그래, 퍼즐러 뭐 그런 있다. 느낌이잖아. 당연하죠. 근데 그 편안함이 우리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다 망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파에 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건 소파의 쿠션을 먼저 체크를 하세요. 네. 그래서 너무 푹신거려서 내 몸이 이렇게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어. 있으시면 딱딱한 방석 같은 거를 하나 얹어 놓으셔서 쿠션을 조금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의자가 너무 받침대가 길어서 내가 엉덩이를 끝까지 넣기가 어렵다 그러면 쿠션을 이용하셔도 뒤쪽에다 받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허리를 받치시면 안 되고요. 골반 밑에 쪽을 받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골반 밑에 받친 쿠션이 허리까지 같이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등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자세가 또 망가지고요. 그래서 차라리 길어서 머리까지 받치시는 건 되려도 나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뒤에다 기대실 때 이 헤드레스트가 있는 게 좋기는 한데 대개 그 소파에는 없으니까 네. 소파가 벽에 붙어 있는 경우는 쿠션을 거기도 대셔서 기대시거나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쿠션을 이용하셔서 뭐 머리까지 같이 이렇게 받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리를 뻗으실 거면 항상 무릎 밑을 뭔가 뭘 대야 돼. 예, 받치시게끔. 발받침대를 쓰실 거면 탁자를 쓰실 거면 좀 당기셔서 당겨서. 예, 아. 무릎까지 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근데 또 신박하게 소파를 쓰고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에밖에 없는 소파 이용법이에요. 뭔데요? 뭐야? 소파가 있잖아요. 어. 난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는 거지. 아.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탁자에 있는 걸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 그것도 아주 바닥에 앉아서 좋은 방법이에요. 소파에 그래요? 기대서. 네. 그래요? 허리를 대한민국 세우기 되게 사람밖에 편한 없대요, 소파 예.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예, 허리를 세우기 되게 편한 자세.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자꾸 저는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좀 그게 딱딱하긴 편한가 하죠. 보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소파를 등받이로 쓰는 거네. 그렇지. 등받이로. 맞아요. 오.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네. 그리고요, 선생님. 저는 진짜 이거는 장 볼 때 주부들은 혼자 장 보거든요. 무거운 거를. 그럼 이제 간 김에 이걸 사야 되니까. 네. 뭐 물이며 뭐 이거 진짜 허리 삐끗하는 경우 많아요. 그 물건을 드실 때 제일 그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물건이 내 몸에 가깝게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멀리 말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들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역도. 숙여서 붙이고 일어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내 몸에서 멀어질수록 무게는 더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겠지. 어린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아이 욕조에서 목욕을 시키고 난 네. 다음에 네, 네. 아이를 안아야 되는데 내 네. 옷이 젖을까 봐 멀리서. 이렇게 앉다가 맞아요. 허리 다쳐갖고 오시는 그래요. 분들이거나 아. 아니면 집에서 화분 옮기실 때 이게 가지가 많으니까 가깝게를 못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드시다가 좀 많이 맞아, 맞아. 다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몸에 좀 가깝게 붙여서 뭔가를 들고 이동을 하시는 게 최대한 무리가 덜 예, 간다. 척추에 무리가 덜 갑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주부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한데 네. 집안일을 하다 보면요. 진짜 계속 서 있어요. 맞아. 설거지부터 그것도 심지어 움직이지 않고. 아이고 설거지만 네. 하나요. 또 이렇게 청소하려다 보면 청소기 돌리려면 청소기도 긴 게 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빗자루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맞아. 늘 허리를 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 가정에서도 이렇게 몸에 좀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습관. 네. 우리나라 주부분들의 질병이 거의 대부분이 가사노동 때문에 생긴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예. 일단은 금지하셔야 될 것. 뭐, 네. 그것은 일단 그거부터. 쪼그려 앉아서 일하기, 바닥에 앉아서 일하기. 이거는 어떻게 척추를 세울 수가 없어요. 장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서서 일하실 때를 보면 서서 가만히 계실 때하고 서서 움직일 때가 있는데 서서 가만히 계실 때 1번은 발을 절대 11자로 두시면 안 됩니다. 저희 11자. 운동할 때 스쿼트 동작이라고 해서 네, 11자로 놓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이기 때문에 체형이 외국인들하고 많이 달라요. 또 우리는 후방 경사라서 골반이 뒤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형태가 많으셔서 허리도 같이 뒤쪽으로 밀려나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형태가 스쿼트 동작을 했을 때 훨씬 쉽게 조장이 돼요. 그래서 서 계실 때는 항상 발을 한 발이나 반발이라도 꼭 앞쪽으로 이렇게 내미는 동작을 하시고 서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어르신 같은 게 저도 그렇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너무 한 번에 팍 일어나다 다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은 것 어지러울 때도 같더라고. 있어. 그래, 갑자기 맞아. 일어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번 짚고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하거든요. 한 번에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한 환자분들을 뵈면 한 40살 정도가 넘어가면 되게 몸들이 이제 굳어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뻣뻣해져서 생기는, 그러니까 특히나 잠을 자고 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도록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많이 네.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족저근막염으로서 발바닥 아프신 분들 제일 호소하시는 많은 증상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발 디딜 때 엄청 아파요. 족저근막염. 네. 번개가 짜르르르 어. 거지.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되게 아침 30분 정도가 제일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을 뜨신 다음에 내가 평소에 느끼는 불편한 부위가 있다면 만약에 평소에 손목이 안 좋아 그러면 손목을 몇 번이나 까딱까딱이라도 좀 해주시고 누워서. 예. 목이 안 좋아 그러면 베개에 대고 그냥 몇 번이라도 이렇게 돌려주기라도 하고 누워서. 허리가 안 좋으면 허리도 살짝 들었다 내렸다를 하시고 이제 이런 거를 단 1, 2분이라도 하고 일어나시면 그 뻣뻣함이 좀 많이 해결이 되실 거고요. 누워서 일어나는 거의 가장 기본은 꼭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셔야 돼요. 바로 일어날 때가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꼭 옆으로 돌으셔서 짚고 일어나시는 그 형태를 습관화하시면 그런 자그마한 습관들이 이제 질환 만드는 것들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게 또 질환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벌떡 일어나는 게 그래도 한 번에 이걸로 윗몸 일으키기 한 번은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잘못하면 다 와. 어머, 근데 다 모겠네, 진짜. 그렇다니까. 지금까지 크게 안 다친 게 용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생각 없이 하는, 그쵸. 그 생각 없이 했다가 그 이제 습관이 돼버린 네. 일인데, 요런 작은 자세나 움직임들이 내 몸을 통증을 만들고 있었네요. 내 몸의 통증을. 근데 운동도 사실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게 진짜 해가 건강하자고 될 이제 수 하는 있지. 건데 그쵸. 오히려 통증을 만드는 주범이 된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동 범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예. 약간 이제 SN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셜 미디어의 네. 영향으로 얼짱, 몸짱 이런 게 나오는데 그분들이 하는 운동을 우리가 좀 답습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게 우리의 기능은 그거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런 운동을 따라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데 사실은 가동 범위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따라하면 안 따라가면 되겠다. 아주 낭패.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